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시아 국가란 말인가? 서양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잖아. 이 말은 85세의 케냐 마사이족 대추장 조셉 올레 씨가 인천국제공항 로비에서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평생을 전기와 수도 없는 마을에서 살아온 8명의 아프리카 부족장들이 뉴욕 UN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폭발물 위협 사건에 휘말려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아스팔트 도로조차 본 적 없는 이 아프리카 부족장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10분 만에 완전히 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항에서 받은 충격부터 서울 도심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마을로 돌아간 후 일어난 놀라운 변화까지. 나는 40년간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토록 완벽한 문명은 본 적이 없다. 우리 마을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78세의 나이지리아 요르바족 족장의 이 한마디는 아프리카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평생을 서양 백인 문명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이들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UN 아프리카부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이 모든 순간을 바로 곁에서 동행했던 저 박민준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지난 15년간 UN 본부 아프리카부에서 아프리카의 전통 지도자들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1년에 200일 이상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내며 지금까지 45개국 300개가 넘는 부족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원주민 권리 보호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아프리카 전통 지도자들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케냐 출신의 마사이족 대추장 조셉 올레 85세, 키쿠유족 장로 제임스 완지쿠 72세, 나이지리아 출신의 요르바족 족장 아데올라 아킨예미 78세와 이보족 족장 이케추쿠 오카포 68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줄루족 왕가 일원 은코시 줄루 75세와 코사족 장로 타보 만델라 70세 등 각 부족을 대표하는 8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전기와 수도가 없는 전통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조셉 추장의 마을은 주민이 약 3억 명이지만 가장 가까운 포장도로까지 걸어서 4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휴대폰 신호조차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번이 그들의 첫 해외 방문이었고 뉴욕의 마천루를 보며 놀라던 그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다니라며 경탄했습니다. UN 회의는 3일간 진행되었고 각 부족장들은 부족의 토지 권리 문제와 전통 문화 보호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특히 조셉 추장의 우리는 문명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연설은 장내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침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5시 우리는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A380기에 탑승했습니다. 원래는 인천을 경유하여 케냐의 나이로비로 간 뒤 그곳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륙은 순조로웠고 추장들은 처음 보는 구름바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셉 추장은 신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었군이라고 읊조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밤 8시경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리며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위협이 접수되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추장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줄루 씨는 전사로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정확한 유도와 더불어 비상 착륙 항공편 승객들을 위한 특별 대응팀이 가동되었으며 영어를 구사하는 지상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착륙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활주로 상태는 완벽했고 지상 유도 또한 매우 정확했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은 미리 비워져 있었고 모든 것이 마치 예정된 항공편처럼 질서정연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장들도 창밖을 내다보며 공항의 규모와 조직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추장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깊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는 대낮처럼 밝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정리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조셉 추장이 내뱉은 첫마디가
바로 서두에 소개한 이곳이 정말 아시아 국가란 말인가? 서양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잖아. 였습니다. 85년간 유럽의 선교사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백인 문명만이 최고라고 배워온 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공항 직원들의 대응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입국하게 된 아프리카인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통역 서비스였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추장들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데올라 추장은 뉴욕의 유엔에서도 이런 수준의 외국어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장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추장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상황에서 한국에 도착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한 직원은 85세의 조셉 추장이 걷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휠체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에 동행한 다른 추장들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속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예상했던 복잡한 절차나 대기 시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어 언어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원래 목적지였던 케냐와 나이지리아에 연락하는 것까지 돕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임시 숙소 마련도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명동과 종로구의 몇몇 호텔을 추천하며 각 호텔의 특징과 교통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지도자들의 식사 제한이나 문화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보았고 할랄 푸드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정보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항을 떠날 때 조셉 추장이 저에게 한 말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85년을 살면서 수많은 서양 국가를 보았지만 이토록 완벽한 조직과 인간에 대한 배려를 본 적이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겉모습은 우리와 비슷한데 어째서 이토록 발전한 것인가? 공항 철도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추장들은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거리는 불빛으로 환했고 질서정연한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아데올라 추장은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는데 이 나라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구나. 하지만 이건 낭비되는 밝음이 아니야.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차 내부는 깨끗했고 모든 승객이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줄루 씨는 이 나라 국민들은 밤에도 전사의 규율을 지키는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번의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역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이동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한 줄로 서 있었으며 개찰구에서도 줄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순서를 지켰습니다. 추장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깊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카포 족장은 우리 마을에서는 해가 지면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의 응대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심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중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추장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인사말에 대해 물었고 존경심을 담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추장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객실 수준도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은 기본이었고 그림과 영어가 병기된 각종 설비, 사용 설명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통 가옥에서 살아온 조셉 추장에게는 전등 스위치나 에어컨 조작 모두가 첫 경험이었지만 알기 쉬운 안내서 덕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추장들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봐온 세상과 이곳의 다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타보 장로는 신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뷔페식이었지만 단순히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추장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것을 알고
맛이 순한 음식이나 그들의 문화에 맞을 법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특별히 추천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식기를 반납하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제임스 장로는 이 나라는 어릴 때부터 규율과 책임감을 가르치니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조식 후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추장들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 입구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의 청결함, 알아보기 쉬운 표지판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는 출근 시간대라 인파로 붐볐지만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에 맞춰 두 줄로 서서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동시에 양옆으로 갈라져 내리는 승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야 질서 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줄루 씨는 이건 군대의 규율과 같지만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어째서 모두가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한국인의 문화이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자 추장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차 내부는 더욱 놀라운 공간이었습니다. 만원 전철이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카포 족장은 이 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타자 즉시 한 젊은 승객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조셉 추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 우리 부족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나라에서는 도시에서도 그 정신이 살아있구나.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지하철역의 복잡성에 놀랐습니다.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역이었지만 표지판이 매우 명확하고 알기 쉬워 색깔로 구분된 안내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각 출구에는 주변 건물과 시설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표시되어 있어 처음 온 사람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있던 아데올라 추장은 이 지하철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에 특히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지하 구조물을 이토록 사용하기 쉽게 설계한 것은 기적과 같은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우리는 서울역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역사를 간직한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보 장로는 이 나라 사람들은 옛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은 우리 부족도 배워야 할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녹지와 장엄한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에 추장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무료 개방된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제임스 장로는 나라의 지도자를 기리는 땅을 인민에게 개방하다니 이 나라의 지도자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내를 산책하며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거나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문화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줄루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장수의 비결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나절의 경험만으로도 추장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셉 추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온 것인가? 이 나라야말로 진정한 문명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은 인사동의 한정식 식당에서 전통 한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종업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화는 아프리카 전통 가옥의 습관과 비슷한 점이 있어 추장들도 금방 적응했습니다. 요리가 차려지자 그 풍성함에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커다란 상에 차려진 각 요리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색의 조화, 식재료의 조각, 담음새의 아름다움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직접 와서 각 요리에 담긴 좋은 의미와 사용된 지역 식재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껴 먹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국 음식 문화의 철학은 추장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오카포 족장은 우리 부족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명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이 즐비한 번화가였지만 추장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가는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었고 청소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데올라 추장이 한 가게 점원에게 물어보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잘 정착되어 있어서 청소가 별로 필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설명은 추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문화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비스 수준에 놀랐습니다. 점원들은 외국에서 온 추장들을 보고도 전혀 차별적인 태도 없이 오히려 특별히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상품 설명도 알기 쉬웠고 강매하지 않고 추장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것만 추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조셉 추장이 마사이족 장신구와 비슷한 전통 문양의 상품을 발견했을 때 점원이 그 상품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물어보고 마사이 문화에 대한 소개를 흥미롭게 들어준 뒤 당신의 문화는 정말 멋집니다. 부디 잘 계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보 장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70세의 고령과 장시간 이동의 피로로 심장에 무리가 온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명동과 같은 도심의 혼잡한 곳에서 이렇게 신속한 반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모든 추장들이 경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도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이런 속도는 실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성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환자임을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영어로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 동행한 우리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병원과 연락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줄루 씨는 이것은 움직이는 병원이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응급실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접수했습니다. 접수처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었고 국제보험 관련 수속도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그를 진찰했고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가 1시간 안에 모두 끝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응급실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고 여행의 피로와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충분한 휴식으로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연령을 고려하여 하루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약사의 복약 지도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처방된 약의 효과, 부작용,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영어로 된 복약 안내문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약을 처방해주는 세심함에 추장들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가 마지막 놀라움이었습니다. 응급실 비용, 각종 검사비, 처방 약값을 모두 합쳐도 아프리카의 사립병원 비용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고령의 환자라는 인도적인 고려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조셉 추장이 한 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같은 품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이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추장들은 하루 종일 겪었던 경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카포 족장은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의료시설이 있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도 명인이 눈앞에서 향기로운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며 추장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명인이 수십 년간 연마한 기술의 집중력과 정확성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줄루 씨는 우리 부족에도 전통 공예가 있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나라는 전통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점심은 광장시장의 작은 식당에서 즐겼습니다. 주인이 눈앞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칼국수의 기술은 추장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육수를 내는 정성, 면의 삶기, 고명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각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손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말에 추장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보 장로는 문화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엔서울타워에 올라 현대기술력의 상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발 480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추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경관, 질서정연한 건물들, 그리고 석양에 물든 산의 실루엣. 전망대에서는 서울의 도시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서울이 폐허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추장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데올라 추장은 이 나라 사람들은 불굴의 강인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워의 쇼핑몰 또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상점, 다양한 상품, 완벽한 서비스. 하지만 추장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점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해 주었고 그 태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추장들의 요청으로 우리는 서울역 근처의 한 호프집에 갔습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게 안은 퇴근 후에 직장인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그룹은 추장들에게 한국 맥주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미소와 몸짓으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카포 족장은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다며 감동했습니다. 귀국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추장들은 한국에서 보낸 3일을 회상했습니다. 조셉 추장은 나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을 마을로 가져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추장들은 한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3일이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탑승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조셉 추장이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기술과 전통, 발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추장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현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조셉 추장의 발언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가 백인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배워야 할 대상은 한국이었다. 이 한마디는 동아프리카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데올라 추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의료 제도의 완벽함과 도시 기반 시설의 탁월함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정부 관리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을 연구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줄루 씨의 증언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적 안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SNS에서 널리 공유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각 추장의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셉 추장은 마사이족 장로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보고하며 특히 교육의 중요성과 규율 있는 사회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 이후 마을에서는 자율적인 질서 향상 계획과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카포 족장의 이보족 마을에서는 한국식 농업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품질 작물을 재배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농업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셉 추장이 마을의 젊은이 5명을 데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은 추장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지난 방문 이후 한국어 기초를 공부해 간단한 인사와 감사의 말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젊은이들의 눈은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평택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젊은이들은 최신 농업기술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품종 개량,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 등 제한된 토지에서 최대의 수확을 얻는 기술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체감했습니다. 질서정연한 학습 분위기, 학생들의 주체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들에게 모두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귀국 후 이 젊은이들은 핵심 인력이 되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워온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30% 향상되었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은 마을의 문해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다른 부족에게도 전해져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국으로 연수를 오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한국과 농업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도시 기반 시설 개발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셉 추장의 마을을 찾았을 때 저는 그곳의 변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깨끗한 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질서정연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조셉 추장은 저를 마을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게 배우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인사를 배웠고 교실 청소도 스스로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 청년들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사로 쓴 노래로 먼 나라에서 배워온 마음, 다 함께 아름다운 마을 만들자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마을의 공식 노래가 되어 다른 부족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카포 족장의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들여온 종자로 채소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확량이 늘면서 마을의 경제 사정이 크게 개선되었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기술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데올라 추장의 마을에서는 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매주 한국식 새마을 운동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마을길과 공공공간을 청소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했고 이 조치로 마을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질병 발생률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코리안 모델로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회의에서도 한국과의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조셉 추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고 그곳에 한국에 관한 책과 농업기술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기쁜 소식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한 명이 한국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3일간의 만남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규율,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밝은 미래를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추장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아프리카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추장들로부터 문명이란 단순히 높은 건물과 최신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가진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도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장들의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감동의 3일, 그리고 마을의 미래를 바꾼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